네, 오늘 코스피가 다시 7,000피 아래로 떨어지면서 검은 목요일을 보냈습니다. 전날 매수 사이드카에 이어서 오늘 장중 매도 사이드카 발동으로 증시가 그야말로 널뛰고 있는데 이 상황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이제 6% 넘게 급락하면서 6,8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에 매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인 걸로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뉴욕 증시 상황을 놓고 보면 S&P 500이나 나스닥, 다우지수 다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는데요. 그런데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샌디스크, 마이크론, 그리고 SK하이닉스, ADR 이게 다 한 8에서 9%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그 하락의 여파를 우리 증시가 그대로 받은 건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증시에서 삼전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지한 시가총액 비중이 60%, 그에 연관된 SK스퀘어 이런 종목까지 합치면요 70%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 주가가 떨어지면 코스피 지수가 그대로 밀리는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미 고점을 찍은 거다. 아니다 이제 펀더멘탈은 견고하다. 이런 양쪽의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 증권사에서 나오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상황을 보자면요. 일단 영업이익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매 분기 증가하는 건 맞고요. 다만 여기서 엇갈리는 부분이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꺾였냐 안 꺾였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도 잘 벌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기업들이 일단 수주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 발주를 하는 쪽, 이건 이제 빅테크입니다. 근데 빅테크들이 점점 현금 여력이 딸리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빅테크들이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투자할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마 간간히 들리는 소식이 유상증자를 한다, 빅테크들이 아니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이런 소식을 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이 빅테크 기업들도 결국 한계 상황에 다다른 거 아니냐. 그럼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한테 계속 발주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메타가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 주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시장이 화들짝 놀라는 일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고점이냐 아니면 펀더멘탈이 견고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달 하순에 잇따라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 우리 돈 많다. 현금 흐름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현금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이요. 두 번째는 이 돈 갖고 우리 투자 계속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줘야지 아마 반도체 기업들, 우리 기업들의 주가도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증시를 보면 매일 급등락도 심하고 사실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올해 18번째거든요. 이게 하루 걸러 하루 발동되는 느낌인데 정부가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주요 원인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그 변동성을 약간 이게 원인이라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지수의 이 변동 폭을 키우는 직접적인 원인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온 다음에 느끼시기에도 아마 하루에 코스피 지수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리고 홀짝 게임이야. 하루는 급등하고 하루는 급락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 같은데요. 네. 이 레버리지 ETF가 아마 금융당국에서 허용할 때도 이 정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나온 시점이 코스피 지수가 막 상승하면서 7,000피, 8,000피, 9,000피를 그냥 다이렉트로 통과하던 그 시점에서 나왔거든요. 5월 말에 나왔는데 그때 투자자들 레버리지 ETF를 사는 개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그간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고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외면했었는데 내가 투자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럼 이걸 빨리 따라잡으려면 돈이 많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돈은 많지 않으니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마침 레버리지 ETF가 나왔네 라고 하면서 레버리지 ETF를 너무 많이들 투자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게다가 이제 레버리지 ETF의 특성상,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단기간에 많이 벌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회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샀다 팔았다 하는 건데요. 제가 숫자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어떤 그 레버리지 ETF 한 상품의 경우에는 하루에 이 주식의 주인이 24번까지 바뀔 정도로 매매가 굉장히 활발했다는 거예요. 네. 전체 거래 대금 가운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너무 거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커진 건데요. 레버리지 ETF의 특성이 뭐냐면 원래 본주에 2배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2배로 사야 돼요, 운용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승 속도를 더 가파르게 만들어버리고 네. 반대로 떨어질 때는 2배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 속도를 더 가파르게 만들고 변동폭을 키우는 이유가 됐다라고 볼 수 있죠.